다음은 새만금 에너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경봉 의원님. 일단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문제 중에서 우리가 이제 그 슬러그문 지금 가장 큰 문제를 이야기한 것이 제강 슬러그를 육상 태양광 그 안에 단지 내에 도로에다가 포설을 했다는 게 문제예요. 그 포설함으로 인해서 금융감독원에서도 위험성을 제기하고 있고 감사원 감사도 들어있고 이걸 떠나서라도 가장 큰 문제는 우리 후손에게 물려줘야 될 새만금이라는 땅이 지금 현재 오염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염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만약에 군산시가 이 사업을 주도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그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제강 슬러그가 절대 그 안에 반입이 안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군산시에서 만든 공기업인 어떻게 보면 투자회사인 시민발전주식회사가 그 선두에 섰기 때문에 209에 넣으면서 209만 넣든지 109, 209, 309를 다 동일하게 넣었단 말이에요. 군산 육상 태양광 주식회사가 이걸 넣기 시작하면서 이 문제를 야기시킨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본 의원이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김진현 우리 과장님께서는 뭐 그때 그 결정을 내리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 전임자가 쌓아놓은 똥을 지금 저기 과장님 치우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자, 일단 우리가 그 제강 슬러그가 환경적 위험이 없다라고 전에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주신 자료가 환경 표적 인증서예요. 이것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명의로 발급이 됐는데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이것은 세아 제강에서 정상적으로 숙성화 과정을 거친 슬러그를 가지고 가서 이 인증을 받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근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는 그런 슬러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과정을 거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처리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처리 과정. 그래갖고 투입을 하고 스크린에서 자력 선별하고 1차 파쇄 거쳐 또 자력 선별하고 2차 파쇄에서 자력 선별하고 스크린에서 또 자력 선별하고 그리고 이것을 널어가 말려가지고 거기다 물을 붓게 되면 이게 숙성 과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폐수가 나와요. 쉽게 얘기하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 성분들이 나오는데 가장 7가지 뭐 성분 뭐 나오네, 15가지 성분 나오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뭐냐면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생석회를 같이 넣어서 제강을 하거든요. 재련할 때. 그러면 생석회가 그대로 이 제강슬로 같이 나오면 이게 물하고 만나면 백탁수라고 해서 하얀 물이 돼요. 그 얘기 들어보셨죠? 예. 백탁수가 발생을 해요. 근데 아까 여기 했던 환경표지 인증서에 갔던 제품들은 그런 과정을 아까 다 거친 제품이고 지금 우리가 새만금 지역에 들어온 그 제강 슬러그는 어떤 거냐면 그림이 좀 작아서 보일란가 모르겠는데 요렇게 여기 빨간 부분 있죠. 포크레인 돼 있는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 이 산처럼 쌓아놓은 숙성 과정을 안 거친 것이 바로 들어왔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과 별개로 새만금 태양광 우리 육상 태양광에 들어온 슬러그는 이 제품을 그 포크레인으로 퍼가지고 그냥 실어 날렸다는 거예요. 그 제품이 전혀 달라요. 원래 잘 아시겠지만 원래 슬러그라는 것을 숙성 과정도 거쳐서 제품화를 우리가 도로기층의 보조제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 보조제도 사실은 30cm 이하의 보조제로 쓰라는 거예요. 보조기층으로. 그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디까지 했냐? 밑에 바닥까지 전부 올렸어요. 그 사진이 이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보조기층으로 썼습니까? 성토제로 썼습니까? 이건 보조기층이 아니에요. 성토제예요.
흙을 넣어야 될 자리에다가 제강 슬러그를 갖다 그냥 부은 거예요. 부은 거. 이 제품 아까 보여드렸던 이 제품이 고스란히 새만금 지역에 이대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우리 시에서는 자꾸 그거 인증받은 제품입니다. 인증받은 제품이다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거에 대한 저희가 뭐냐면 이겁니다. 똑같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뭐라고 했냐면 자, 인증받은 제품입니다라고 해서 그러면 여기치 시료 채취를 해서 새만금 태양광 도로기층에 뿌려진 것 중에 가지고 와서 다시 검사를 했어요. 취소 결정이 난 거예요. 취소 결정.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또 이게 다시 인증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 인증 받은 제품 뭐냐면 정상적으로 숙성 과정을 거쳐 가지고 가져간 제품을 인증을 받는 거지. 우리 새만금 육상 태양광 그 부지에 들어간 것은 숙성 과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산업 폐기물이 들어갑니다. 산업 폐기물. 산업 폐기물이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산업 폐기물법 위반이에요, 이것도. 그래서 전에 윤준병 의원이 미안합니다. 윤준병 의원이 여기 그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새만금 육상 태양광 공사장에 반입된 제강 슬러그 폐기물 관리법 위반이라고 해서 본인이 보도자를 낸 거예요. 이게 윤준병 의원실에 낸 거고 이게 신문 기사입니다. 국회의원이 국정감사를 하면서 그냥 가볍게 하겠어요? 처음에 똑같았습니다. 새만금 육상 개방 태양광 주식회사에서 이 자료를 내밀었어요. 인증 받은 거다. 이 제품 인증 받은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시료 채취를 해보자. 이게 정말 그 인증 받은 제품인지 해서 취소 결정이 나온 거예요. 이 취소 결정이 이 제품은 아니다. 도로 보조기층으로 써도 안 되고 성토제는 당연히 안 되고. 왜 그러냐면 여기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사용허가를 새만금 개발청에 사용허가를 뭘로 맡았죠?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그렇죠. 네, 받았습니다.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그 용어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도로에 쓰는 보조기층으로 쓰는 것도 그 연약 지반이나 이런 데는 못 쓰게 돼 있어요. 원래. 근데 공유수면이라는 게 뭐예요? 공유수면. 우리가 지금 새만금을 매립해 가지고 연약 지반이란 말이에요. 거기가 공유수면에는 못 넣게 돼 있는 제품이 고스란히 들어갔다는 거예요. 고스란히. 그걸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장님, 그거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걸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예? 연약 집안에다 그것을 제강 슬러가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도지사에 허가를 맡아요. 도지사 허가. 연약 집안에 제강 슬러그를 투입하려면 도지사의 허가를 맡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윤준명 의원실에 나와 있는 게 있어요. 허가를 맡지 않았다는 거예요. 국감에서 나온 자료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전라북 도지사에 허가를 안 맡았다는 거예요. 국회의원실의 보도 자료에 의하면. 답변을 좀 드릴까요? 네, 드리시면 네. 돼요. 첫 번째로 이제 그 표지 인증을 받았지만 현장에 사용된 제품은 그것과 다르다라고 뭐 그 말씀 이해는 되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 자료 그 동안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것처럼 환경부나 환경청에서 사후에 그 현장에서 시료 채취를 시민단체 등이나 의원님들 입회하에 임의의 장소에서 채취를 해서 시험한 결과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는 걸로 나왔고 그 이후에도 현재까지 계속해서 환경청에서 pH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이상이 없는 걸로 나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백탁수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현장에 현재 가보시면은 그 저류조가 있습니다. 그 발전 사업 단지에서 비가 올 때 물이 모였다가 나가는 저류조가 있는데
거기에 가보시면 물고기나 새들이 잘 살고 있습니다. 보조기층이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뭐 그건데 해석상에 이제 다르겠지만 뭐 저는 거기가 도로로 이용되는 부분에 보조기층으로 사용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취소 환경표지 인증서가 이제 취소된 거는 있는데 그 표지 인증서는 이제 성토 뭐 복토용이 취소가 됐다가 재승인이 됐고 저희가 사용한 거는 별도의 그 표지 인증을 받은 그 도로 보조기층용 그거의 경우는 취소가 안 되고 계속해서 살아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이제 무슨 그리고- 말씀인지 알겠는데 아까 본 의원이 보여드렸죠. 이게 보조기층제입니까 아니면 성토제입니까? 이게 새만금 찍은 거예요 공사할 때 이렇게 했어요. 보조기층은 30cm 이하로 해서 도로 표층 밑에 하는 게 보조기층이라고. 보조기층은 상황에 따라서 그 높이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무튼 높이는 달라질 수 있는데 이게 성토제지. 여기다 이렇게 바로 갖다 깔았는데 이게 성토제지 보조기층입니까? 자, 그래서 자 우리 이제 아까 환경부에 이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저기 논란의 거리가 많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세아제강에서 정상적으로 처리한 제품을 가지고 가서 환경표지 인증을 받았다니까요. 받았는데 우리 군산시에는 처리가 되지 않은 이 사진 부분 보이시죠? 세아에서 처리가 되지 않은 부분 지금 포크레인으로 막 퍼서 올리고 있잖아요. 그때 찍은 사진이에요. 그때 이 사진이 처리가 안 된 제품을 갖다가 무더기로 집어 넣은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여기에서 시효 채취를 해서 다시 환경부에서 하니까 환경부 애들이 무서우니까 바로 취소를 했어요. 취소를 이 제품은 늘 수가 없는 제품입니다라고 해서 취소를 했단 말이에요. 취소가 그래서- 취소가 된 것도 이제 그 토양환경법에 따른 뭐 1지역, 2지역에 대해서 이제 사용할 수 없고 다만 이제 3지역 기준에는 적합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다시 승인을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거기는 뭐 저희가 해석했을 때는 3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이다라고 판단됩니다. 아무튼 우리 과장님께서는 뭐 지금 어찌됐거나 뭐 이걸 인정함과 동시에 큰 문제가 벌어질 게 아니라고 하겠지만 본 의원은 분명히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얼마나 재밌냐면 이게 원래 아까 처리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분쇄해서 1차 분쇄, 2차 분쇄해서 예. 철을 걸러내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거기 지역에서 나온 제품이 이래 생겼어요. 이래. 전혀 처리가 안 된 제품이라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이 사진은 그 지역에서 나온 거예요. 거기 까른 저기서 추출한 물 저기란 말이에요. 이 제품이 분쇄를 한 제품입니까? 이게 분쇄한 제품입니까? 처리 절차를 전혀 안 거쳤다는 얘기예요. 그 제품을 아까 그 포크레인을 퍼가지고 이렇게 산처럼 쌓여있는 부분을 갖다가 포크레인을 퍼 그냥 단프로 치러서 그냥 갖다 뿌렸다니까요. 집어넣었다니까요. 반입을 숙성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예. 제강슬러그는 숙성 과정을 거쳐야 돼요. 숙성 과정이 전혀 안 된 제품을 갖다가 무더기로 집어도 반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 오염이 현재 되고 있는 거고. 자 아까 백탁수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을 윤준병 국회의원이 저기 할 때 여기에서 떠간 물 가지고 시험을 했잖아요. 시험을. 자 금강에서 떠온 물하고 새만금 저기 태양광 주변에 뜬 물을 가지고 시험을 했잖아요. 그래갖고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물고기가 이렇게 됐어요. 이건 다른 사진인데 그건 너무나 동물학대라 뭐 저기 해가지고 심하다고 그랬는데 그 사진이 제가 지금 급하게 잘라니까 없는데 이 백탁수가 들어가고 10초 만에 죽은 거예요. 그 물을 떠가지고 왔다니까. 예, 답변을 좀 드려도 될까요? 네네. 일단은 그 에이징 아까 뭐 숙성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뭐 모든 제품이 다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직접 확인한 건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숙성 과정을 거치는지에 대한 평가가 이제 팽창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후에 그때 당시에 그 시험한 전북보건환경연구원 그다음에 환경부 시험에서 기준을
해당 기준을 만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전에 그 물고기의 경우에는 그 물을 어디서 또왔는지 사실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거를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 그때 당시에 사부발전에서 별도로 그 제강슬래그를 넣고 물고기를 키워봤는데 몇 달 동안 아무 이상 없이 살고 있었다라는 시험 결과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현장에 가보시면 그 저류조에 상시물이 쌓여 있는데 가서 보시면 물고기 상당히 큰 물고기들이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계속 거기서 지금 아까 환경부에서 전라북도 환경보건원인가요? 채취를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근데 참 희한하죠. 예. 기계를 가지고 와서 재면 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올까요? 봐주기식인가? 또 재니까 이렇게 나와요. 알카리도가 12.85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왜 환경단체에서 가서 재면 12.85가 나오고 환경보건원이나 저기 그 새만금 태양광 축해서 재면은 8이 안 넘는다 그러고 지금 이게 참 아이러니한 일 아니겠습니까? 환경청에서 지금 올해 2월부터 해가지고 약 한 18회 정도를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pH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약 한 8.8, 그러니까 폐기물 기준이 12.5여야 되는데 8.8이고 먹는 샘물 기준으로 하면 4.5에서 9.5입니다. 그래서 pH 기준은 현재 관련 기준을 만족하고 있다. 근데 이렇게 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이 말씀드렸잖아요. 환경단체에 가서 재면 12.8이 나오고 왜 우리 군산시나 태양광 육상 태양광 개발 주식회사나 같이 재면 8이 안 넘는다 그러고 7.5, 8이 나온다 그러고 저희가 조사한 게 아니라 전북지방환경청에서 그러니까, 실시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날에 어떻게 해서 어떻게 재었냐가 중요하겠죠. 근데 본 의원은 100% 정말 장담하는 게 새만금에서 숙성된 제품이 들어갔으면 새하에서 숙성된 제품이 들어갔으면 그나마 오염의 여지가 좀 적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니 반입하는 걸 전체를 한 찍을 쓰니까 그리고 보조기층 30cm 들은 게 아니라 그냥 밑에서부터 성토제로 그냥 올렸으니까 1m 이상을 올렸으니까 그러잖아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100% 환경오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도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게 우리 군산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군산시가 사업을 주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만약에 민간 기업이 이렇게 했다 그러면 절대 그렇게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군산시의 책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처럼 SPC 그 군산 육상 태양광 주식회사에서 자료 내주라기도 못 낸다고 배째라고 그러고 가지고 나오라기도 못 나온다 그러고 이 관리를 대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관리를 별도의 법인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어떤 그 영업상 비밀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제공을 못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업 비밀이요? 영업 비밀? 예. 자, 제가 자료를 제출해 주라고 한 게 설계 내역이라고 그랬어요. 육상 태양광의 설계 내역, 시공 내역. 그죠? 예. 맞죠? 자, 그러면 이미 계약을 다 해서 이미 다 끝난 거죠. 공사가 완공이 됐어요. 그러면 그 보고를 어디로 해야 됩니까? 육상 태양광에서 주주한테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주주한테 보고할 사항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아니 주인한테도 보고를 안 한다고요? 주주가 주인이잖아요. 그 회사의 주인. 예. 자, 주인이 누구예요? 서부발전. 그죠? 그 다음에 군산시. 그 다음에 EPC사. 자, EPC사는 공사한 사람들이니까 빼더라도 우리가 1,300억 공사를 어떻게 했습니다라는 그런 것을 군산시하고 서부발전에 보고를 안 해요? 뭐 당연히 뭐 일반적인 상황이랑은 보고를 해야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주주가 어떤 회사에 대한 그 영업사항의 어떤 회계장부나 주주가 요구를 했잖아요. 군산시에서 주주가 요구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과장님이 요구를 했잖아요. 근데 제가 요구한 게 아니라 과장님이 요구를 하시잖아요.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 새만금 에너지과 과장님께서 요구를 했잖아요. 자료 요구를. 예, 그렇습니다. 근데 못 준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죠? 예. 주주한테 보고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지 맘대로 하겠다는 겁니까? 지 맘대로? 누구 맘대로?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대로 충분히 알지는 못하는데 상법상에 보면은 뭐 100분의 3 이상 주식을 가진 주주가 회사에 대해서 회계장부 등의 어떤 열람이나 자료를 요구를 하면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은 거부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부를 했을 때에는 결국은 소송을 통해서 법원을 통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송 통해서 법원 통해서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지금 운영팀장하고 똑같은 얘기 하시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이. 상법에 의해 어떤 법이 어떻게 상식을 벗어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상식을 벗어나는 법이. 예? 아니 우리가 상식을 벗어나는 법이 어딨냐 이거예요. 근데 아까 그분은 상법 찾고 또 우리 과장님은 원법 찾고 하니까 참 답답합니다. 이게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 군산 발전주식회사, 군산 육상 태양광 발전주식회사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대한민국 천지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대주주가 공사 니네 어떻게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보자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못 줍니다. 기업 비밀, 영업 비밀입니다. 이게 말이 돼요? 사장이 주라는데 안 줘요? 그럼 그 대표이사 사임을 시켜야죠. 사임을 시켜야죠. 자기 맘대로 올 것 같으면 자기 회사 차려 나가서 자기가 해야지. 이걸 공공의 목적으로 조성된 회사예요. 그렇죠? 공공의 목적으로 세워진 회사 아닙니까? 시민 발전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SPC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시민 발전은 뭐로 만들었까요? 만든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육상 태양광, 수상 태양광, 해상 풍력을 하려고 사업을 하려고 만든 게 군산 시민 발전 주식회사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 시민 발전 주식회사가 그 사업의 일환으로 한 게 육상 태양광 주식회사예요. 발전 주식회사. 예. 그잖아요. 공공의 목적이었단 말이죠. 거기에 1,300억 공사비 중에서 563억을 시민 공모펀드로 하고 50억 군산 시민으로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게 공익적인 목적이지 그러면 뭐 사익적인 목적인 건 아니잖아요. 개인 회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SPC는 설립 목적부터. 그래서 뭐 들어 SPC를 왜 만들어요? 만들 이유가 없었지. 그쵸, 과장님? 시민발전 주식회사는 공공의 목적으로 설립한 것이 맞고요. 다만 이제 SPC는 그 사업의 일환으로서 한 것이지, 물론 이제 거기서도 우리는 이제 공공성을 요구를 하고 있지만 공공성만 가지고 따질 수는 없는 회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익을 우리가 원래 군산 육상 태양광을 만들어서 시민 공모 펀드를 통해서 563억 원과 군산시에서 출자한 군산 시민 발전 주식회사에서 50억을 재출자해서 만든 게 SPC예요. 거기다 발전사를 껴야 된다 해서 서부발전은 울며 겨자 먹기로 들어왔고, 공산 EPC사는 니네 하자 보수 때문에라도 이거 계속 참여해야 돼서 강제로 5% 20%는 갖고 있는 거고. 그러면 그 주체가 누구냐 이거죠. 주체가. 그럼 공공의 목적이 아니면 할 필요가 없었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 회사를 왜 만들어요? 차라리 사기업이 하라고 그러지. 그냥 109나 309처럼 사기업이 하라고 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왜 군산시에서 나서가지고 할 필요가 없었죠. 그렇잖아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아니요, 제가 말을 어렵게 합니까? 아니요. 뭐 무슨 말씀인지 생각할 시간이 이해는 필요해요? 되는데 네. 1구역이나 3구역도 결국은 우리가 한 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과장님, 예. 제가 109, 309를 지금 뭐라고 하고 싶은데 왜 뭐라고를 못하냐면 그건 사기업들이 한 거잖아요. 컨소시엄 구성해서 중부발전하고 뭐 어디하고. 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또 업무 보고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물을 거예요. 그리고 어찌됐거나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 여러 가지 지적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을
빨리 대책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의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예. 다만 이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경부에서도 이후에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도 문제점이 없는 걸로 최종 인정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부분 준공도 됐기 때문에 현 과장님, 상황에서는 과장님 제가 종 울려서 여기까지 끝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튼 제가 아까 지적한 사항에서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본 의원이 다시 또 지적할 거예요. 자료 갖다가 정확하게 또 과장님께 드릴 거니까 다음 업무보도 있잖아요. 또 바로 예. 1월 달도 업무보도 있고 하니까 그때 또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세히 알아보시고, 그리고 아까 육상 태양광이 잘못하고 있는 분 자료 제출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질책하실 부분을 질책하고 대표이사 교체가 가능하면 교체를 하셔가지고 제대로 컨트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